안녕하세요. 어른이 박서진입니다. 비티컬처 펀딩이 지금 제가 여기 녹화하는 기준으로 지금 8일 남았더라고요. 거의 8일 남았는데 이거 어, 많은 분들이 말이 많더라고요. 궁금해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이거 말이 많더라고요. 이걸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어떤 게임이냐? 궁금하시는 게 많더라고요. 자, 일단 비티컬처라는 게임이 지금 보드라이프에서 펀딩 중이죠. 근데 지금 제가 지금 방송 녹화하는 기준으로 지금 8일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금 보니까 53,900원. 그러니까 정상가가 77,000원인데 30% 할인해서 53,900원 하더라고요. 사실 비티컬처를 관심 있거나 비티컬처를 사야 된다고 하면 사실 지금이 타이밍인 것 같기는 한데 일단은 이게 어떤 게임이냐면 와인을 만드는 게임인데 와인을 만드는데 이제 우리 계절이 사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있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 그러니까 날씨가 더울 때 할 수 있는 액션과 그 다음에 이제 가을, 겨울에 할 수 있는 액션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 우드판을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여기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액션이 그려져 있는 게 이제 봄하고 여름에 할 수 있는 액션 칸들인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제 가을 또는 이제 겨울에 할 수 있는 액션인 것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이제 뭐 건물을 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여름에는 여기에 건물을 짓는다든지 혹은 뭐 사람들을 데리고 뭐 관광을 시켜준다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카드를 받기도 하고 떠르님 안녕하세요. 그 다음에 뭐 땅을 팔기도 해요. 이런 식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액션들이 있고 이제 가을로 넘어가게 되면 가을에서 이제 겨울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와인을 만들기도 하고 포도를 수확하기도 하고 혹은 일꾼을 고용하기도 하고 어떤 카드들을 받기도 하고 하는 이런 액션으로 나와져 있어요. 그래서 포도를 기르고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을 만드는 힘피아 노중이 아니하십니까? 제가 아는 그 노중인 것 같네요. 논중이라는 닉네임은 그 논중이밖에 없는데 그렇게 해서 와인을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와인을 만들게 된 다음에는 이제 어디서 만드냐 이제 자기의 개인 보드판인데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레드포드 레드포드 이 이제 붉은 이제 레드 와인을 만드는 이제 적포도는 이쪽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청포도 화이트 와인을 만드는 포도들은 이쪽에서 만들어서 숙성을 시키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확을 한 포도들을 가지고 여기 레드 와인을 만들기도 하고 화이트 와인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 포도를 좋은 포도를 쓰려면 또 포도를 개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건물들을 지어야지만 좋은 품종의 포도를 기를 수 있게 포도를 뚜루다니 안녕하세요. 포도를 좋은 포도를 개량해서 심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건물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건물들을 지어야지 좋은 포도를 심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에 이런 건물들을 짓게 되면은 각각의 혜택이 있어서 게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여기 보시면은 닭이 있는데 오늘은 비티컬처 사야 되나 라는 얘기로 자 좀 확대해서 보면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칸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점수판이고요. 게임은 20점을 채우면 끝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턴 순서를 잡게 해주는 곳인데 일찍 일어나면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와인을 만드시는데 일찍 일어나면 어떨 것 같아요? 뭔가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일찍 일어나는 거에 대한 속담은 뭐가 있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찍 일어나는
벌레를 일찍 일어나면 벌레를 잡아먹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그렇죠. 머풍나타니 안녕하세요.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먼저 먹힌다. 맞습니다. 일찍 일어나면 일찍 가죠. 그래서 일찍 일어나는 벌레가 일찍 잡아먹히고요. 그 다음에 일찍 일어나서 일하는 개미가 과로로 죽죠.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많은 벌레를 잡는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사실 어떻습니까? 일찍 일어나면 피곤해요. 그렇죠? 그래서 선 여기 이게 선 마커인데 처음에 자기가 하고 싶은 위치에다가 선 마커를 놓게 돼요. 그래서 선은 돌아가면서 선을 하는데 선부터 내가 몇 번째 액션을 할 건가를 이렇게 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시는 분은 일찍 한 대신에 피곤하기 때문에 액션이 없고요. 늦게 플레이를 할수록 액션이 많아요. 할 수 있는 액션이 있어요. 이게 퍼퓸이라는 주사위 게임이 있거든요. 향수 만드는 게임인데 간단한 주사위 게임이에요. 퍼퓸이라는 게임도 일찍 일어나면 피곤하기 때문에 일을 몇 개 못한다. 늦게 일어나면 몸이 개운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라고 해서 퍼퓸도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매 턴마다 누가 먼저 할지 먼저 하면 액션이 적고 나중에 하면은 액션이 많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선은 돌아가면서 하면서 내가 몇 번째에 액션을 해야 할지를 정한 다음에 먼저 하시는 액션인 경우에는 여기 옆에 혜택들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쭉 자기가 몇 번째 하고 싶은지에다가 다 일꾼을 다 놨으면 그 다음부터 자기의 일꾼을 처음에는 봄과 여름에만, 즉 여기 노란색에 있는 곳에다가만 일꾼을 놓게 돼요. 일꾼을 놓을 때 여기에 카드들이 이렇게 깔리게 되는데 여기 카드들 여기 그림 보시면 어때요? 뭐가 생각이 나요? 네, 맞아요. 혜택을 받을지 먼저 일꾼을 놓을지 선택하는 거예요. 이 카드들 뒷면 보시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이것도 안 되냐? 위에 보면 집밭. 정확한데요? 나 지금 봤어요. 집밭인지. 카드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플레이어한테 이득을 주는 카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초록색 같은 경우는 일단 포도에 관한 포도를 어떤 포도를 심을지에 관한 어떤 그 개량된 포도 혹은 그런 것들에 대한 카드들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을 아니지 땅이 아니지 나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사람 나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카드 같은 것들이 나오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와인 주문 그래서 어떤 와인을 주면 점수를 주겠다. 이게 결국 그 점수를 많이 받으려면 와인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는 어떤 기능, 좀 인터액션이 있는 뭐 누가 누구한테 뭐 어떻게 한다, 뭐 어떻게 받는다 라는 그런 식의 액션을 주는 그런 카드들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단 봄, 여름에는 여기에 있는 액션만 하게 되는데 여기 같은 경우인데 보시면 여기는 노란색이 돼 있고 여기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기 액션 칸에 들어가서 액션을 하는 경우에는 이 밑에 추가로 액션을 하나 더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면 원래 노란색 카드를 하나 받는데 여기 이 칸에 들어가게 되면 보너스로 카드를 하나 더 받는다. 뭐 점수를 하나 더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일꾼 놓기에 선점 기능이 있는 거죠. 먼저 들어갔을 경우에 먼저 들어갔을 경우에 혜택이 있고 뒤에 들어가면 혜택이 없는 이런 식으로 해서 봄, 여름에 이제 포도를 심게 되면 이제 겨울에 그 포도를 추수해서 이제 와인을 만드는 그런 건데 이 게임에 그리고 이제 게임 보드판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포도를 추수하게 되면 여기에 보시면 적포도를 심는 곳과 백포도를 청포도를 심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포도를 수확하게 돼요. 그러면 이게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여기에 있는 포도들이 이 다음 칸, 옆 칸으로 밀려나게 돼요. 결국 포도가 숙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만큼 값어치가 더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숙성된 포도를 더 비싸서
팔기도 하게 되는 건데, 숙성시키면 더 비싼 값에 받는, 사실 숙성이라는 말이 고기도 그렇고 김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와인도 그렇고 숙성이라고 표현을 쓰는 거지만, 사실 숙성이라는 게 썩히는 거잖아요. 근데 신선한 포도를 기껏 썩혀가지고 이제 비싼 값에 파는 거죠. 더 와인의 형태에 가깝게 썩혔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숙성을 시키면 계속 1년이 지날 때마다 여기서 이 포도의 가치가 이렇게 늘어나게 돼요. 이렇게 옆에서 늘어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포인트가 와인을 만드는 건데, 여기 보시면 화이트 와인, 아니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 스파클링이라든지 이런 와인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 화이트 와인과 이 레드 와인을 섞으면 이렇게 와인이 된다. 화이트 와인과 레드 와인 두 개를 섞으면 이렇게 와인이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은 결국 간단하게 누가 몇 번째의 게임을 일꾼을 놓을 것인지 일단은 요 위치를 정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먼저 액션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혜택을 받고, 여기에 있는 액션을 하는 사람은 여기에 있는 혜택을 받은 다음에 이 순서대로 1년의 액션을 하게 돼요. 1년의 액션을 하게 돼서 여기 이런 곳에서 뭐 내가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카드를 받거나 점수를 받거나 뭐 건물을 짓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봄과 여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여기 나와 있는 순서대로 포도밭에서 수확을 하기도 하고 와인을 만들기도 하고 일꾼을 고용하기도 되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판에서 건물을 짓기도 하고 포도를 수확한 걸 가져오기도 하고 수확한 포도를 가지고 와인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 와인을 갖다 팔기도 하는 이런 게임이에요. 이 게임이 근데 저는 좀 재밌었던 그런 게, 여기 보면 카드들의 기능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카드들의 기능을 잘 써야 좀 더 효과적으로 게임을 풀어나갈 수 있죠. 돈도 많이 벌고 혜택도 많이 벌 수가 있고요. 뭐 아무튼 그렇게 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게임의 재미는 일단은 봄과 여름에 할 수 있는 액션과 봄과 여름에 할 수 있는 액션과 그 다음에 겨울, 가을에서 겨울에 할 수 있는 액션이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봄에는 이렇게 액션 순서를 정하고 여름에 액션을 하고, 그 다음에 가을 액션 순서대로 다시 겨울에 액션을 하는 그런 건데, 저는 재밌었던 게 일단 이 선점을 했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특혜가 괜찮기 때문에 일꾼 놓기의 가장 기본이 되는 내 일꾼을 선점해서 그 효과를 내가 받아서 내가 먼저 활용할 수 있는 그 선점, 일꾼 놓기의 가장 기본이죠. 남들보다 먼저 선점해서 거기에 기능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점. 일꾼 놓기의 기본적인 매력이 좀 재밌었고,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이 카드들이 굉장히 많고 카드들의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나는 포도를 심어서 포도를 가져와서 포도를 만드는 와인 테마로 해서 포도만 해야지 하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포도를 심는 게 이 카드에 나오는데, 이 카드에 어떤 포도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또 카드 그 자기의 밭에 여기에 포도밭에는 또 포도를 심을 수 있는 가치의 제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들이 뭐가 나올지를 몰라서 이 카드들을 기능을 잘 활용하는 것도 그다음에 재밌고요. 저는 딱 요 두 개. 그 다음에 하나 더. 그 먼저 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먼저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액션이 없고, 나중에 하는 사람은 대신에 큰 앞사람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내가 몇 번째의 액션을 해야 되는지 혹은 내가 어떤 혜택을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계속 생각을 해야 되게 하나? 아니,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나? 아무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느끼는 비티컬처에서 제가 느꼈던 재미 포인트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내가 몇 번째에 플레이를 할 것인가. 그래서 처음에 하면 혜택이 적고 나중에 하면 혜택이 좀 더 크지만 내가 남들보다 먼저 액션을 해야 될 때가 있고 남들보다 좋은 혜택을 받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 먼저 여기 가운데 액션 칸을 차지한 사람은 이 기능에 대한 티켓이라고 해야 되나요? 보너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하나 더 받을 수 있는, 아그리콜라 선뺏기를 계속 당하는 건 좀 적겠네요.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선마커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선마커가 시계 방향으로 도는 게 아니라 선마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요. 그래서 이번 턴에 내가 선마커를 잡고 어떤 위치를 차지했던 사람은 다음번에는 선마커가 자기가 나중에 늦게 들어갑니다. 고추 참신이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에는 고추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자, 그래서 네, 아그리콜라라고 유럽에 되게 유명한 콜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콜라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드 게임 방송하고 있는데 그 보드 게이머 분들이 그 콜라를 마실 때마다 그리콜라라고 하는 유럽에 나오는 거 있어요. 콜라. 독일에서 유명하나? 독일의 에센이라는 지역에서 되게 유행하는 그런 건데 특히 가족들이 되게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동물들도 먹어요. 양이랑 소랑 그쪽. 아니, 이 게임 뭐냐고요? 이 게임은 비티컬처라는 게임이고요. 콜라 안 좋아하셨군요. 이건 비티컬처라는 게임이에요. 근데 아그리콜라 알아요? 그래요? 그럼 빨리 얘기하죠. 보드게이머였어? 자, 자, 그래서 까먹었잖아. 이씨. 이 게임은 보드게이머 말고 누가 이걸 봐요? 보드게이머 아니고 이거 보시는 분이 많아요. 내 고추를 얼마나 신경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고추 먹방 해달라는 분도 있고 저희 방송 보시는 분 많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내가 먼저 선점을 해서 이 액션 칸을 차지해야 된다라는 그 재미가 일단 있고요. 아이고, 내 친구들도 내가 설명하는 거 개빡쳐서 중간에 자요. 보드게이머들 숙명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카드들의 기능들이 좀 쏠쏠해요. 그래서 이 카드들이 좀 약간 랜덤이기 때문에 서택님, 바라더님 다시 오셨군요. 안녕하세요. 내가 어떤 카드를 뽑아서 어떤 혜택을 써야 되나라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내가 몇 번째 플레이를 할지, 어떤 혜택을 받을지와 내가 선점해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봄, 여름과 가을, 겨울이 나뉘어서 액션을 할 수 있는 칸이 나눠져 있다는 거와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에 있는 카드들이 다양한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능들을 쓰는 그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테마랑 게임이 유기적으로 매우 잘 물려있기 때문에 게임이 좀 뭐라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은 좀 많은 보드 게이머들이 반발라고 하기에는 좀 반박들을 많이 하셔서, 그러니까 저는 생각보다 게임에 대한 난이도를 되게 낮게 잡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임들은 많은 보드 게이머 분들이 야, 그게 뭐가 어려워, 쉬운 게임이야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서 말씀드릴게요. 제 기준에서는 쉬운 게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뭐 할리갈리나 젠가가 아닌 이상 저는 다 어려운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보드 게이머들한테는 굉장히 쉬운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테마랑 게임이 잘 맞물려 있어서 음, 어려운 게임은 아니지만 아니지 복잡하지는 않아요. 예, 복잡한 게임은 아니에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직관적이라는 표현이 딱 맞네요. 직관적이고 테마를 이해하면 아 내가 밭에다가 포도를 심어야지, 포도를 수확해야지, 포도를 수확해서 와인으로 만들어야지, 와인을 갖다 팔아야지. 그래서 테마에 잘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서 되게 이해하기 쉽고요. 영업용 게임일까요? 일꾼 놓기의 장르의 보드 게임을 한다라면 저는 영업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일꾼 놓기 게임 혹시 보고 계신 중에 내가 나는 일꾼 놓기 게임 장르 중에 이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뭐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일꾼 놓기 장르 중에 이걸 좋아합니다. 좋아하시는 일꾼 놓기가 뭐가 있어요? 아우 저 일꾼 놓기를 즐기지 못해요. 아이고 이런 뭐가 있더라? 점점점 석기 시대밖에 없네요. 저는 음 푸코 푸코는 일꾼 놓기라고 치기엔 좀 그렇지 않아요? 아 이거 스톤 에이지 만든 놈들이 만든 거예요? 모르겠어요. 스톤 에이지 만든 놈들 만든 놈나? 그 일꾼 놓기라는 장르를 영업하기에 되게 좋은 게임으로는 아마 많이 회자가 되는 게 예전에는 이제 워터딥의 군주들 머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석기시대 그 다음에 최근에 와서는 저는 고추탄탄이 안녕하세요. 뭔 놈의 고추들이 이렇게 많아? 아니 뭔 이렇게 닉네임들이 다 고추예요. 다 고추 아니 방송도 고추가 하는데 다 고추 뭔 고추들이 이렇게 많이 왔어요? 같은 사람이 아니었네요. 자, 그 다음에 콜바론이라는 게임이 많이 거론이 되고 추천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재밌는 게임이 케일러스거든요. 저는 일꾼 놓기 중에 케일러스가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카드 게임 재밌으셨나요? 네, 콜바론 카드 게임 재밌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방송에서 한번 얘기하려고요. 그것도. 그래서 저는 영업용으로는 케일러스 저는 개인적으로 케일러스라는 일꾼 놓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케일러스는 영업용은 좀 아닌 것 같고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조금 그게 이제 그 게임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뭐야 그 쪼수 있잖아요. 걔그 뭐야 보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런 거를 좀 미안해 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어려워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영업용으로 일꾼 놓기는 콜바론하고 석기시대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석기시대는 사실 저는 일꾼 놓기라고 치기에는 저는 주사위 게임에 좀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석기시대를 일꾼 놓기로 넣기에 차라리 일꾼 놓기로 따진다고 하면은 석기시대보다는 콜바론이 훨씬 일꾼 놓기고요. 고추 먹방 내일 하는 거 맞죠? 예, 제가 내일 쌈장, 된장, 고추장 가서 고추 먹방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석기 시대는 주사위 게임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아, 저놈의 고추들 때문에 생각이 안 나네. 무슨 얘기를 하려 했지? 석기 시대는 주사위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완전히 일꾼 놓기로는 콜바론이 저는 좀 맞다고 보는데 콜바론이 영업하기 되게 좋거든요 일꾼 놓기를. 근데
콜바론보다는 조금 더 난이도 있는 게임으로는 요게 영업용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보드판이 되게 예뻐요. 이게 그림이 되게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드판이 점선면으로 된 걸 싫어하거든요. 푸드 체인이라든지 스탁파일 같은 거 보드판 점선면으로 된 거 싫어하는데 이거 얼마나 예뻐요. 이렇게 그림.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 와인 구경하러 가는 거야. 이거 관광 온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농사 짓는 아주머니도 있고 이런 그림. 저는 이런 그림들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게임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예전에는 이런 식으로 그림 위에다가 액션할 수 있는 칸을 이렇게 위에다가 덧입히는 느낌의 이런 디자인이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 일꾼 놓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딱 선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 쳐서 액션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점선면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아 나는 점선면 보드판은 좀 싫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림도 되게 아름답게 나와 있어서 게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좀 직관적이고 테마랑 맞물려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라고 훈훈하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겠지만 또 이거를 좀 객관적으로 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지금 펀딩 중인 거를 좀 객관적으로 그렇죠. 이제 까는 건가요? 급태세 전환 이런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제가 혼자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일개 방송이지만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기본 포맷 자체가 내 얘기를 들어줘요라는 기본 메시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그냥 수다할 거면은 그냥 아는 사람한테 얘기하고 야 너 샀냐? 안 샀냐? 야 재밌냐? 이랬겠지. 근데 굳이 이거를 방송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내 이야기를 들어줘요라는 걸 띄기 때문에 내 이야기를 들어줘요 하고 내 생각을 얘기할 때와 그다음에 이건 이래요. 당신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는 맥락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거는 지금 펀딩 중이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거 살까 말까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 그리고 지금은 소개보다는 좀 리뷰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맞지 않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요거를 좀 피해 가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에 좀 아쉬웠던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면,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했던 얘기를 좀 공감하셔서 괜찮겠다 싶으시면은 딱 이게 1인풀부터 6인풀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꾼 놓기를 한번 지인분들하고 인원의 탄력성 뭐 2명, 3명, 4명, 5명, 6명 뭐 6명은 좀 힘들기는 해요. 근데 뭐 어쨌든 뭐 6명 우리 뭐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거니까 뭐 5명, 6명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인원이 한다라든지 혹은 집에 일꾼 놓기가 몇 개 없어서 한번 일꾼 놓기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가르쳐주고 싶고 뭐 이렇게 같이 해보고 싶다. 혹은 내가 와인이란 테마라든지 이런 그림이 너무 예쁘다 하시는 경우에는 이 펀딩 때 기회를 놓치지 말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일꾼 놓기를 하시게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글판이고 이번 기회에 싸게 나왔잖아요. 또 우리끼리 있으니까 한 얘기지만 또 펀딩 끝나고 또 갑자기 꽂혀서 살라 그랬는데 남은 만 원이라도 더 싸게 사는데 나는 만 원이라도 더 비싸게 사면 왠지 막 싫고 막 그러잖아. 그죠? 자, 반대로 좀 이걸 좀 피해 가셔야 되거나 아셨던 그런 부분은 일단은 생각보다 이 카드들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케일러스라는 게임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콜바론이라는 게임을 좋아하고 석기 시대는 저는 사실 주사위 게임이 더 가깝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막 그런 편은 아닌데 왜 그러냐면 일꾼 도키의 맛은 무언가 운적인 요소가 좀 배제되는 상황 속에서 서로 치열하게 먼저 선점하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략을 짜보고 내가 원하는 테크에 맞춰가는 그런 게 저는 재밌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카드의 특성들이 워낙에 다양하고 또 워낙에 많고 좋기 때문에 어떤 카드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훅훅 넘어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일꾼 놓기에 참 제가 좋아하는 일꾼 놓기라는 장르를 할 때 제가 좋아했던 느낌은 내가 하고 싶은 테크로 내가 전략을 짜서 내가 그거를 완성해 나가는 치열하게 그것도 어떤 선점을 하는 기준에서 치열하게 나가는 그 느낌을 좋아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카드를 뽑을 때 카드에 맞춰서 테크를 따라가야 되는 느낌? 그러니까 내가 큰 그림을 짜놓고 그게 가는 게 아니라 일단 카드에서 큰 그림을 제시해주면 내가 거기에 쫓아가야 되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카드를 뽑았는데 그 포드를 심으려면 어떤 건물을 져야 되고요. 또 뭐 어떤 카드를 뽑았는데 그 카드의 효과를 받으려면 뭐 이런 액션이나 누군가가 뭔가 이런 걸 해야 돼.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좋아했던 일꾼 놓기 에서 느꼈던 그 느낌. 제가 물론 아까 얘기했던 케일로스나 콜바론 같은 경우에도 견제와 선점이 난무할 때 빅피처가 완성되면 기분 무지죠. 네, 지금 정확하게 우리 지금 논중이가 맥을 짚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전략을 비록 이렇게 치열하게 눈치를 봐가면서 몰래 선점해 나가는 그게 저는 일꾼 놓기를 할 때 가장 크게 느끼는 전 매력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카드가 조금 너무 나의 길을 제시해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카드 주문 근데 그거는 맞는 그 주문서에 맞게 와인을 갖다 파는 것까지는 오케이 했는데 뭐 이쪽 카드 같은 경우는 뭐 그런 거였어요. 뭐 근데 저기 채창은 안 넘어가는 건가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오른쪽 사람한테 얼마를 뺏는다, 뭐 누가 모일 때 뭐 얼마를 가져온다, 뭐 얼마를 받거나 또는 뭐 어떤 기능이 있다, 뭐 어떤 포도를 심으려면 뭐 어떤 건물이 있어야 된다, 뭐 이 포도를 심는다, 뭐 약간 그런. 그래서 저는 카드에 약간 내가 쫓아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생각보다 조금 반복적으로 하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냥 여름에 뭐 돈을 얻고 카드 뽑고 그 카드 쓰고 뭐 점수 얻고 그다음에 뭐 밭을 팔기도 하고 추수하고 와인 만들고 근데 그다음에 여기서 포도에서 뭐 숙성시킨 거 조합해서 여기에서 와인 만들고 요건데 사실 이 게임 테마 자체가 포도를 심고 포도를 수확해서 포도를 수확한 거를 숙성시켜서 숙성시킨 걸 와인으로 팔아서 하는 그런 간단한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전략을 요구하는 건 아닌데 어 이게 그냥 생각보다 몇 개 안 되는 기능들을 계속 반복해서 먼저 했다 혜택 조금 먼저 뭐 나중에 했다 뭐 이 카드 쓸게 이 카드 기능 받을게 약간 요런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어 이게 너무 단조로워서 리플레이성에 영향을 미치려나 그 단조로움을 이 약간 카드로 해결하려는 듯한 느낌을 좀 줬어요. 그래서 이 카드들의 재밌는 기능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그 무라노를 하셨던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무라노의 그 무라노 카드처럼 뭐 무슨 섬에 뭐가 있으면 얼마 받는다 뭐 이런 느낌처럼 약간의 그런 단조로움을 이 카드로 풀려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카드가 많은 게임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제가 좀 호불호가 좀 있는 편인데 저는 일꾼 놓기에서는 약간 그런 걸 좀 약간 꺼려해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 조금 같은 패턴을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정확한 얘기가 아닌 게 원래 이런 류의 일꾼 놓기 게임이 사실 같은 액션을 먼저 계속 반복해서 돌아가면서 선점해서 뭐 효과 얻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객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대왕 부추님 안녕하세요.
일반에는 고추들이 아주 많죠. 자,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제 총평은 일단 박스가 크지 않아요. 네, 일단 박스가 박스 크기가 한 A4 용지 정도 되려나? 박스가 A4 용지 정도의 크기에 그 다음에 그 높이가 한 요 정도? 요 정도? 그래서 일단 박스가 그렇게 크지가 않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가격이 잘 나왔죠. 예, 가격도 잘 나왔죠. 지금 예약 판매할 때 30% 할인하는데요. 이거 예판 끝나면은 100% 10% 할인하겠죠. 10% 할인하면은 77,000원이니까 7,700원일 거고 69,300원 69,300원이니까 거의 16,000원 돈 정도 하는 거겠죠. 자, 그래서 갖고 싶다니 안녕하십니까. 아리가또엔님 안녕하세요. 여기에 뭐 일본 분들의 막 고추 분들이 많네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가격이 좀 잘 나온 것 같고 그림이 예쁘죠. 저 이런 그림 되게 좋아요. 이런 약간 이런 그림풍 되게 좋아하고요. 무엇보다 한글이죠. 네, 무엇보다 한글로 다 나왔죠. 자,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할 수 있는 액션이 나눠져 있고 테마랑 잘 맞물려 있기 때문에 테마를 생각하면서 플레이를 하시면 게임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간단하고 되게 직관적이고 왜냐면 어디에 뭘 놔서 어디에 뭘 놔서 뭘 가져오고 뭐 카드를 갖고 쓴다 뭐 그 정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게임도 이렇게 어렵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요런 거 이렇게 짓는 그 맛이 있어요. 건물이 몇 개 안 되지만 또 깨알같이 이렇게 건물을 지어 나가면서 이 건물의 기능을 쓰는 재미도 있고 그 건물을 올리는 그 약간 그런 재미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포도를 숙성시켜서 와인을 올리는 것도 있고 힘피한 운중님이 지금 정확하게 얘기했죠. 지금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지금 그 얘기가 지금 앞니까지 왔는데 그 투명 유리 토큰이 있어요. 투명 유리 토큰을 여기 요 포도 위에다가 올리게 되죠. 이걸 올리게 되면 유리 컴포넌트가 어떻게 보이는지 궁금하죠? 어떻게 보이냐면 사진이 있나? 네. 여기에 숫자가 올라가면서 그 우리 왜 과학 어렸을 때 과학 시간에 무슨 뭐 볼록 렌즈 뭐야 돋보기니 오목 돋보기니 뭐 그런 거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요 유리 비즈 위로 이렇게 숫자가 커다랗게 나오면서 그 와인 물방울처럼 묘사가 돼요. 아마 그렇게 표시를 일부러 한 것 같아요. 그게 저는 이거의 신의 한 수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 위에 이렇게 딱 유리 컴포를 딱 올렸을 때 사실 그냥 나무 큐브 올려도 되거든요. 근데 저 유리 컴포를 딱 투명한 걸 올리면서 그 숫자가 이렇게 물방울의 뒷면에서 이렇게 블록하게 나오는 걸 보면 되게 예뻐요. 그래서 저는 그것도 되게 예쁜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그 SNS에서 처음 나왔을 때부터 저는 비티컬처에 되게 관심이 있었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던 이유가 일단 이 많은 글자들, 이 많은 글자들이 저는 일단은 귀차니즘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한글화를 할 생각도 없고 이제 나이 먹으니까 이제 힘들어서 못하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는 옛날에는 진짜 밤새 자르고 붙이고 막 풀테 끼우고 했는데 이제는 만사가 다 귀찮아졌어. 그래서 이걸 할 자신도 없고 이걸 뺐었는데 이 한글화가 다 나와서 매우 마음에 들어요. 이 유리 요게 굉장히 예쁘고요. 그래서 아마 인원에 상관없이 조금 일꾼 놓기에 대한
게임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아주 괜찮은 대안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반대로 좀 아쉬운 거는 조금 전략적인 부분에서 좀 더 나는 다양한 테크, 나는 큰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한다 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좀 전략적이거나 그렇게 좀 많은 테크가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조금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비뉴스랑 그 뭔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데 그냥 테마만 와인 테마라는 거지 무슨 차이가 있나 싶어요. 제가 비뉴스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비뉴스보다 보드판은 작더라고요. 음. 그래서 비티컬처 돈 주고 살만한 것 같아요. 네. 저도 지금 이거 펀딩을 할까 말까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저랑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냥 뭐 안 해봐서 근데 뭐 그냥 뭐 쏘쏘 하다 이런 분위기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 처음 나왔을 때부터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저도 너무 매력적인데 고민이에요. 고민이에요. 이거 너무 매력적이에요. 비티컬처 에센셜 에디션 한국 어판. 이게 무슨 뭐 웹페이지 이런 것도 있다 하네요. 만든다 하네요. 한번 와인을 좋아하시고 또 와인을 만드는 테마를 한번 즐겨보고 싶으시고 또 내가 3명, 4명이서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인원이 막 5명, 6명 같이도 될 때도 있을 만큼 인원이 탄력적으로 움직이시거나 혹은 일꾼 놓기를 이번 기회에 한번 간단하게 해보고 싶다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매우 추천할 만한 게임인 것 같아요. 비티컬처 과연 사야 되나? 한 줄 평은 돈 주고 살만하다. 근데 큰 그림을 좋아하는 분한테는 안 맞을 것 같다. 라는 게 제 개인적인 총평입니다. 자, 비티컬처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안녕. 감사합니다.